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대1로 박살내는 미국 중앙아시아 5개국 첫 정상회담 15+1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딱 이걸로 보면 돼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미국의 미중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미국의 지금 정책은 1대1로 박살내기. 특히 인도, 중동, 유럽. 그래서 인디아, 미들이스트, 그리고 유럽, IMES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중앙아시아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구성을 했고, 특히 이 IMEC 경제회랑은 베트남까지 추진을 하고 있죠. 다낭까지 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첫 정상회의, 이것이 만약 실제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완전히 중국의 1대1로는 박살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와 같은 경우는 이런 접근성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중국과 지금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나라들이 중앙아시아 6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몽골도 문제가 있죠. 몽골도 지금 미국이 접촉하고 있고, 이러한 접촉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것은, 제가 느껴지는 건 딱 이겁니다. 1대1로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리고 러시아 힘을 무조건 빼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IMEC 경제회랑은 터키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EC는 요르단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미국 유럽연합은 1대1로 정책 구성에 매우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대표적인 물류회사인 머스크는 조지아를 창구로 하는 중앙아시아 물류 통로를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연관을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곳을 통로로 해서 향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를 이용한 루트로 IMEC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고, 현재 관점으로 보면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IME 이 대문자만 지금 따서 만들었어요. 인디아, 미들이스트, 그리고 유럽, 지금 이러한 나라들을 봤죠. 이러한 나라에서 그래서 IMEC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커리더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인디아 미들 이스트 유럽 이코노미 커리더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또 눈을 보여야 될 것은 요르단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측면이죠. 여기 보시면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앙아시아를 연결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입니다. 6개국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데,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5개국, 5개국이고, 어떻게 가냐면 제가 나온 이야기로 보면 조지아를 통해서 바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해서
아제르바이잔만 연결하는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에서 지금 아제르바이잔 밖으로 연결해서 지금 여기 카자흐스탄과 연결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카자흐스탄이 큰 나라죠. 큰 나라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철도로 연결해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철도, 여기는 항만, 또 철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흑해죠. 흑해를 중심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의 힘이 무조건 빠져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은, 가장 큰 것은 러시아의 힘이 빠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몽골도 지금 미국이 연결하고 있는데 러시아 힘이 빠져야 돼요. 중국으로 이러한 희토류가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빠져나와야 된다? 러시아로 빠져나와야 되고, 러시아의 힘이 어떻게든지 이번에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루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디아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치는 이 타지키스탄, 이 루트가 조금 있는데 이 루트는 조금 이야기가 안 되고, 이 흑해를 중심으로 한 이 루트가 지금 열릴 가능성이 더 빠르다. 왜? 유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가는 그 길을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또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지금 석유를 운송하고 있는데, 석유를 이렇게 운송하고 있는데, 이 운송하고 있는 이 루트도 어쩌면 나중에 이란까지 포함이 되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것은 나중에 상황을 보고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볼 내용은 1대1로 박살내는 미국, 중앙아시아 5개국 첫 정상회의 C5+1 협의체 제안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있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무장관이 여기 있죠. 국무장관 여기에 앉아 있어서 총 7명이 앉아서 C5+1, 그래서 Central Asia 더 US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6개국, 6개국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이 빠져 있다라는 것,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희토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중에 연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추후가 고려되겠죠. 이번에 C+1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19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UN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함께 C5+1 정상회의를 지금 미국과 처음으로 개최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C5+1 중요 광물 대화의 출범을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광물에 대한 대화, 이것은 결국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면 희토류와 연결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라는 이 5개국이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러한 나라들이 원래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거의 빼앗기다시피, 강탈당하다시피 이 광물들을 팔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여기서 가스와 천연가스가 또 많이 나고 지금 석탄도 많이 나죠. 석탄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거 관심 있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가스 문제까지 해결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광물의 대화라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희토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 자원 개발과 동시에 중요 광물 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C5 플러스 1의 주요 우제는 무엇이냐? 안보와 무역, 그리고 투자도 해주겠대요. 그리고 각국의 주권 및 영토 보존 존중. 우리는 너희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것을 우린 돈 주고 사가겠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와 법치 개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조치가 지금 일어나는데 백악관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겠다. 미국의 국제개발처를 주체로 해서 오는 10월에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중앙아시아에서 C5 장관급 회담을 열어서 포괄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 지금 희토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희토류를 사면서 우리가 많은 자본금을 대줄 테니 여기서 너희가 개발해.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뽑아가겠어. 그리고 이걸로 너희 나라 발전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C5 플러스의 중요 광물 대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미래 에너지 환경을 뒷받침할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요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5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제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 희토류 필요한데 희토류 주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모든 제반 요건의 상황 그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온 미국입니다. 특별히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같은 경우는 희토류가 많이 있고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거저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지금 러시아의 힘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빠진 상황에서 거저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고 1대1로를 막는 효과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추진하는데 국무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차관 주재로 정부 및 민관 관련자들이 중요 광물에 대한 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 중요 광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냥 희토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토류 중에 리튬 거의 리튬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논의 내용은 이겁니다. 광물의 추출 및 가공, 재활용을 등 광물 관련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민관 관심사와 이슈 처리, 그리고 환경 기준. 그래서 미국에서 진출하는데 이러한 걸림돌을 없게 해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국무부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곳에 대한 견해가 지금 나왔는데 희토류 등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공급하는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 미래 수십 년간 주요 광물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광물과 같은 경우는 3배에서 6배 희토류 중에 그리고 리튬과 같은 경우는 최대 20, 42배의 광물이 필요하다. 특히 리튬이 많이 사용이 돼요. LFP 배터리든 NCM 배터리든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고체라고 해도 리튬황 배터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리튬황으로 지금 굳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리튬황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제일 관심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될 것이다 라고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계 각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한 파트너와 협력 약속한 국무부를 지금 보면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 가공, 재활용에 대한 제반 문제를 미국 내에서부터 해결해 주겠다. 미국 내에서부터 해결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회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파트너도 협력하겠다. 이는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국내 및 해외 진출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광산이 발견이 됐어요. 이 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 우리가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걸림돌 제거를 통해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의 리스크를 대응한다라는 것. 지금 법적인 문제, 특히 환경주의자들을 통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 걷어차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C5 플러스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떨어진 러시아의 틈을 파고드는 중국을 막겠다. 그리고 두 번째, 1대1로를 견제하겠다. 1대1로의 그림을 보면 지금 신장 위구르 지방을 넘어와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쪽을 지금 다 지나서 테헤란으로 지금 가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6개국은 지금 1대1로의 선상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10+1의 회의 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회의에 참여한 각국은 주권의 독립 그리고 영토 보존에 대해 공동의 약속을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금 새롭게 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가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의 보군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보군이라는 것은 복합 운송의 줄임말이에요. 말하자면 철도도 되고 해양도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새로운 운송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 9월달에 이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조지아 포티항을 메인 허브로 삼았습니다. 조지아 포티항은 지난 2019년 미국의 투자로 신규 부두를 건설한 곳이죠. 그래서 이 메인 자체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아 아나클리아 항이 중국 주도로 개발된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포티항을 통해서 물건이 집합이 되면 유럽에서 가는 쪽이에요. 가는 쪽에서는 포티항을 이용을 해서 포티항에서 철도로 아제르바이잔 바쿠, 그리고 카스피에 넘어서 투르크 악타우, 여기에서 카자흐스탄의 악타우를 통해서 철도로 알마티나 아스타나나 타시켄트로 이 모든 물자를 이동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포티항입니다. 여기가 포티항이고 조지아라고 적어져 있죠. 여기가 흑해가 되겠죠. 당연히 흑해에 조지아가 있고 포티항을 통해서 바쿠까지 간다. 이 바쿠를 통해서 악타우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배편으로 악타우로 가고 이 배편으로 악타우로 갔던 것을 철도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지금 카스피안 선박철도와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좀 다른 악타우를 이용을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터키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림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 중국의 1대1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인도와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우디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들어가죠. 터키 전혀 지나가지 않습니다. 터키 아니고요. 이집트 안 거쳐집니다. 그리고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운하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가는 거죠. 자, 다시 보면 조지아에서 터키 위로 아제르바이잔을 거쳐서 바로 밖으로 가는 거죠. 아르메니아 안 거치고 아제르바이잔만 거쳐서 가서 이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또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 몽골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이 지방 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지방 분권이 되면 몽골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한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그래서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오히려 뚫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 알라스카로 연결되는 이 라인도 향후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라스카 지금 러시아 철도 이야기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나온 소리인데 트럼프 행정부 때 나온 소리인데 이것까지 가능하게 되면 완전히 중국을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져야 되고 이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져야 되려면 러시아가 져야 됩니다. 러시아 지고 아니면 이 전쟁이 길어지면 유럽의 힘도 약해지죠. 미국의 힘은 당연히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경제의 중심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죠.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은 위로 눌리고 밑으로 눌리고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흑해를 통해서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이쪽으로 연결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는 동쪽으로는 베트남, 더 넘어서 필리핀, 이 서쪽으로는 유럽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다 미국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상황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결국 1대1로 자체가 중간에 철도 자체가 박살이 나요. 연결선 자체가 지금 박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저의 분석이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